자, 623번부터 봅니다. 자, 지금 보면 시그마가 나와 있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공식을 쓴다는 거는 1부터 나와 있어야 돼. K가 1부터. 오케이. 근데 이 K가 1부터 안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1부터 바꿔주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행이동을 해버리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일단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얘를 0 대입하면은 4잖아. 4 플러스 이렇게 해서 K가 제로일 때를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되니? 어딨습니까? 1번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평행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는 봐봐, 0 대입하면 2의 제곱, 1 대입, 0부터 1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거 아니야. 1 대입하면은 4의 제곱, 3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 6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 나오게끔 얘를 1부터 10까지 한 칸씩 밀어내는 거야. 결과물만 똑같게 나오면 돼. 얘를 한 칸씩 밀어내는 거야. 0이 1이 되고 9가 10이 되게끔 한 칸씩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 0 대입하면 2였는데 1 대입하면 2가 나오게끔 요렇게 밀어낸다는 거야. 이 부분을 평행이동하듯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버리는 방법 2번 방법. 그리고 제일 무식하게 푸는 게 이제 각 그냥 쉘이 다 풀어서 전개해서 계산해버리는 거지. 맞지? 그냥 전개해서 각각 풀어버리는 거야. 3번 방법은 전개를 해버리는 거지. 자, 각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2번 방안이야. 2번 방안이야. 이유는 간단해. 얘는 항이 0부터 9까지야. 0부터 9까지고 얘는 항이 1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둘 다 항의 개수는 10개지. 맞지? 그러면은 항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한 칸씩 밀어주면은 요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요런 형태가 되면 아래끝 윗끝이 같기 때문에 합체가 된다 요 소린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많이 퍽퍽할 건데 천천히 합체를 해주면은 예뻐집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4K 제곱, 전개하면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잠시만 에어컨이 아니라 히터를 끄고 올게요. 이런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가셔서 자,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는 걸 해줬어. 선생님 저 이런 거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0부터 대입하면은 2제곱, 4제곱, 6제곱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 9, 28에 20제곱
요것도 1 대입하면 1제곱, 3제곱, 5제곱, 10 대입하면 19제곱. 이렇게 하니까 제곱들의 합이네. 1제곱부터 20까지 제곱들의 합이네.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겠지.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마 정의 부분이야. 그러니까 한 문제를 보고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용준이 여기 앉는 거 어떨까? 뒤에 조망권이 조금 슬픈 것 같아. 용준이가 한 덩치 하거든. 뒤에서 보면 갑자기 어두워질 수가 있어 화면이. 그래서 한 문제지만 되게 얻을 게 많은 문제야 이 문제는. 알겠습니까? 성질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1, 2, 3번처럼 성질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그마 정의 4번 풀이도 있을 수도 있고 한 문제지만 조금 다양하게 봐줬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천천히 한 번만 더 할게. 오늘 많은 문제 안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잘 봐봐. 별게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자, 이 친구가 있어요. 분명히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거야. 내가 그 금요일날 푸는 거 한번 봤거든요. 좀 다양하게 풀더라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공식이라고 하면 K가 1부터 N까지 K에 대해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입니다. 모든 합공식은 얘들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1부터 출발해야 돼. 1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1부터 출발해야 돼. 얘는 1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사실. 맞지? 얘는 1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는데 무리가 없어. 실제로 홀수들의 제곱의 합이라든지 그런 공식이 따로 있기도 한데 뭐 여튼간에 얘는 계산하는데 무리가 없어. 얘는 계산돼. 계산 굳이 한다면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K는 1부터 10까지면은 K 제곱이면 요 공식 K면은 요거 상수하면 곱하기 10이 붙기 때문에 4 곱하기 K 제곱 K 제곱이면 요 공식이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또 K가 들어갔잖아. K.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 상수함 10번 더해진다고 했지.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러면 N자리에 10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요렇게. 10항까지의 합이니까 10 들어가면은 4 곱하기 385 빼기 5 곱하기 55 플러스 10 하고 끝이 난단 말이야. 근데 요거 따로 구하는 건 일이 아니야. 알겠지? 요거 따로 구하는 건 일이 아니야. 근데 이 친구 보자고. 얘는 0부터 9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초이스는 많아. 왜? 얘도 10개야. 얘도 10개야. 오케이? 그러면 한 칸씩만 뒤로 밀어준다면은 평행이동을 해준다면 한 칸씩만 밀어준다면 K가 몇부터? 1부터 10까지 한 칸씩만 밀어준다면은 얘가 X축으로 1만큼 가면 X자리에 X-1 들어가듯이 K자리에 K-1이 들어가서 2K가 돼버린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아래끝 윗끝이 같아졌으니까 합체병 그러면은 4K 제곱 플러스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 이해돼? 이게 합체할 수 있다고. 또는 그냥 얘만 개별로 계산해도 돼. 이거 4K 제곱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니까 4 곱하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얘가 N에 10 대입하면은 385거든?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안 돼. 근데 이거 갖고 이렇게 쪼무락 해봐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항의 개수가 같으니까 한 칸씩 미룰 수 있는 부분이라. 됐지? 모든 합공식은 1부터 적용된다는 부분. 이해돼? 근데 0 아다리가 안 맞는 경우는 그냥 K가 0일 때
K가 0일 때 대입하면 4잖아. 4를 빼놓고 이렇게 분리도 가능해, 분리. 요렇게. 어차피 0부터 9까지 대입하는 건데 1부터 9까지 대입한다 해놓고 0일 때는 밖으로 빼내는 거지. 이렇게. 분리 연산도 가능하다고. 알겠니? 분리 연산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정의도 가능했던 게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 얘는 짝수의 제곱이라는 의미고 얘는 홀수의 제곱이라는 의미야. 짝수와 홀수의 제곱들이 연차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수식이었다는 거지. 자, 연습 문제 첫 번째 문제지만 깊이 보면 배울 게 많다. 됐죠? 다음. 628번. 부재 중에 있네.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은 전화 받는 거 아니겠어. 자, 628번 보시면 자,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할 겁니다. K가 1부터 10까지 3K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K가 2부터 10까지 3K 제곱 마이너스 2.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공식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K가 1부터 적용이 돼야 돼. K가 1부터 출발해야 합공식이 적용이 되거든. 근데 얘는 1부터가 아니라 몇 부터야? 2부터잖아. 맞지? 그러면 K가 1일 때 항이 얘는 없다 이거야. 미포함이라 이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K가 1이면 얼마니? 1이잖아요. 맞지? 1을 빌려주는 거야 얘한테. 빌려줘 버려. 그럼 빌려주고 나중에 갚아 하는 거지. 그러면 1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뭐로 바뀐다? K는 1부터 10까지 3K 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뀐다 이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 K가 2부터 10까지의 합이었는데 K가 1일 때를 빌려준 거야 얘한테. 그래서 1부터 10까지로 바뀌고 나중에 갚고. 그러면 이게 아래급 위끝이 통일이 됐으니까 두 개가 합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1부터 10까지 합체하면 6K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라지는 거지. 그냥 값을 또.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오케이.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635번. 자, 635번은 전형적인 시그마 정의 문제지. 1부터 10까지 제곱 K 제곱 2부터 10까지 K 제곱 10부터 10까지 K 제곱. 자, 이 친구는 이거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맞지? 아무것도 못할 땐 나열하는 거야. 이게 뭐다? 시그마 정의다. 알겠지? 우리가 배운 공식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주는 1부터라고 했어. 한 놈은 1부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을 1부터로 바꾸겠다라는 거는 너무 욕심이지. 9개잖아. 그지?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1부터 10까지 대입한 거를 쭉쭉쭉쭉 적어 보면은 손쉽게 이거였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검은색으로. 자, 해서 보면은 1제곱이 있고요. 2제곱이 2개 있어. 3제곱이 3개 있어. 자,
뭐로 보입니까? 세제곱으로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제곱이 2개, 3제곱이 3개, 4제곱이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곱의 형태로 나타내면 결국 얘는 세제곱들의 합이었네가 되는 거지. 시그마 K 세제곱. K는 1부터 10까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나타내는 모양, 즉 시그마를 합의꼴로 풀어제끼는 모양, 이 친구를 뭐라 부른다? 시그마 정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시그마 정의 연산. 시그마 정의 연산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줬던 거 한번 보고 가자. 어떤 친구였느냐?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제곱 an 플러스 1 n은 1부터 10까지. 흔히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는 친구는 시그마 정의의 대표적인 형태야. 왜?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거 정리할 수 있는 합공식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것만 보고 갑니다. 다음 딱 2마리만 건질 거 있나 보고 갈게. 636번. 자, 636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시그마 안에 an이 살아. an이. 그리고 여기에 골뱅이 수식이 있어. 됐죠? 자, 이때 보통 여기 수식이 문제처럼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니?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본 수식인데요. 알고 있어. 그렇지만 모르는 척 하자. 됐지? 자, 이 친구 수식 공식 잘 외운 친구는 AK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AK가 아닌데요 문제라고 하면 일단 잠시 AK라고 둘게. 자, 우리가 여기서 메인 연산 중에 하나인 알맹이 꺼내기 연산을 설명하려는 참이야. 알겠지? 알맹이 연산은 뭐다? 요걸 꺼내는 방법, 이 안에 알맹이를 쏙 꺼내는 방법 뭐였지? Sn 빼기 Sn-1이라는 연산을 하면 시그마 안에 있는 이 알맹이가 알맹이가 뿅 나온단 말이야. 뿅. 알겠지? 자, 그러면 Sn 빼기 Sn-식을 적어볼게. Sn Sn-1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6분의 n의 n 플러스 1 빼기니까 3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나왔어. 하면 이 an이라는 알맹이가 쏙 나오는 거 있어. 됐지? 알맹이가 쏙. 그러니까 전체 합을 sn으로 보고 sn 빼기 sn-1을 함으로써 알맹이가 그대로 나온다. 근데 이 식에는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다고 해서 뭐라고 했지? n이 1일 때 성립 안 할 수 있다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알겠니?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 자, 여기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지. 맞죠? 여기 1 대입해보면 얼마예요? 1이네. 되지. 맞지? 지금은 되는 거야. 특별히 우연의 일치로 된다고 이게. 우연의 일치로 되는 거야. 우연의 일치로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학교 내신에서는 요거 걸고 넘어지는 거 되게 좋아해. 성립 안 할 때를 내겠지. 맞지? 안 할 때를 낸다. 일단 지금은 알맹이 빼는 연산을 했어. 자, 완성해보자. 지금 일반항은 NaN이야. 문제 다시 바꾼다. 일반항은 KAK였고 NaN이고 NaN이니까 약분하면은 AN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끝이 납니다. 됐죠? 됐습니까? 하지만 내신 스타일은 아니다. 내신 스타일은 분명히 A1이랑 X1이랑 다르게 내는 게 내신 스타일입니다. 알겠죠?
자, 페이지 279페이지 스텝 2에 652번 한 마리를 끝으로 오늘 본판 내용 들어갈게. 마지막 예제 하나만 더 하자. 자, 이번 주가 수열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겠죠? 이번 주가 수열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삼각함수 들어갑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 삼각함수 처음이라 조금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이미 삼각함수 영상은 최근 영상이 올라가져 있어. 너네보다 이제 조금 단계 아래인 친구들이 수업을 한 영상이 있으니까 필히 듣고 옵니다. 알겠죠? 꼭 처음인 친구들은 듣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652. 자, 652는 어려운 친구는 아닌데 그냥 한번 풀어주고 싶어서. 사실 뭐 이게 뭐 선행을 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이게 안 되는 친구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는 게 뭘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냐면은 일반항이야. 일반항을 못 찾는 거는 규칙성을 못 찾았다 이 소리거든. 오케이. 첫 번째 항은 1이 대표수고 두 번째 항은 2가 대표수고 세 번째 항은 3, 10번째 항은 10이라는 거지. 이게 기준이야 얘들아. 그러면 AN은 n번째 항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니? 1부터 n까지의 제곱의 합이 올 거야. 됐잖아. 그러면 이제 분모는 처리가 됐어. 느낌 있잖아. 똑같잖아. 맞지? 그럼 분자가 만들 땐 1일 땐 3 나오고 2일 땐 5 나오고 3일 땐 7 나오고 10일 땐 21이 나오는 거 2배 플러스 1이지. 맞잖아? 그래서 2n 플러스 1 이렇게 잡으면 끝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제곱들의 합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약분이 예쁘게 되겠죠. 뿅 뿅. 됐나요? 자, 마지막 단원 설명 들어갑니다. 자, 282페이지 수학적 기납법. 자, 수학적 기납법 파트는 실제 수능에서 10년 넘게 강림하고 있는 수능 메인 문항이 나오고요. 수능 메인 문항은 보통 고3 기준 1년 동안 준비합니다. 1년 동안. 단기로 절대 못 맞춘다. 오케이. 1년 동안 준비를 하고요. 보통 체감상 고3 기준으로 한 30% 정도 맞춰옵니다. 그러니까 한 1, 2등급 평소에 모의고사 받는 친구들이 30% 정도는 맞춰오고 나머지 70%는 1년을 투자했지만 못 맞춰옵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급 문항인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건 포기하면은 2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수능에서 수학 2등급을 받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최소의 입문 단계라고 봐야 돼. 이 친구를 틀리고 2등급을 받는 방법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친구 문제를 맞추던가 아니면 전문항에서 실수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오케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친구 못 봤다. 한 명 봤다. 여학생이었는데 한 명 봤어. 그래서 그런 친구 말고는 드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돼. 자, 일단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기본 정의만 소개를 하고요.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계차수열, 계곱수열 이런 것들이 계차고 계곱이거든요. 교육과정에 편찬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책에만 있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282페이지부터는 내신용 문항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됐지?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오늘 내일간 수업은 내신용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안 풀어오셔도 돼요. 숙제 안 해와도 돼. 오케이? 요거는 그냥 시험 전 학기 때 뭐 보통 조금 풀어보면 돼. 시험 때도 출제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요거 박스형 증명 문제 294페이지 한번 보자. 294페이지까지 증명 문제 같은 타입이 수능 필수 문항이었어. 페이지 한번 보시고 296페이지 한번 맞춰보고 695번 문제 한번 봐주시고 695번 문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697번 문제 96번 문제 이런 타입들이 수능 메인 문항이었어. 이것도 10년 넘게 헤쳐먹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해먹었어. 수능에서 계속 나왔어. 생때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얘가 10년 해먹고 끝나고 이제 오늘 수업할 거 10년째 나오고 있는 거야. 05학번 때도 있었다고 이게. 여튼간에 이 박스형 문제가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출제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내신 기간에 이 박스형만 준비하면 돼. 오케이. 내신 기간 때 하면 돼.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개념 원리는 살짝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출발해 볼게. 그래, 여러분이 1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문제를 볼 거야. 알겠니? 이 투자해야 되는 문제의 해설지를 보시면은 보통 이해를 해.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아, 이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면 되는 거네. 하면서 문제는 이해를 해. 맞지? 그치만 그 해설 봐서 그 문제를 이해한다 한들 그 똑같은 식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며 둘째, 그 솔루션을 그대로 다른 문제에 적용하면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며 셋째, 그걸 수많은 솔루션들을 분리해서 다 기억한다 한들 문제도 맞출 수 없을 거라는 거야. 그게 결론이야. 그러면은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는 건가요? 라고 하면 아니지. 유출을 잘해야 돼. 유출 상당히 잘해야 돼. 알겠지? 어떤 유출을 해야 되는지를 자 오늘부터 잘 잡아보자.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할게.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앞에 게 넘어지면 얘가 넘어지고 얘가 넘어지면 얘가 넘어지고 두두두두두 다 넘어지겠네. 그지?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야. 오케이. 뭔가의 하나의 정의 수식을 줍니다. 정의 수식.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다. 그러면 a1이 1이라 쳐. 그러면은 1 대입하면 a2는 5가 나오고 5 대입하면은 a3는 뭐가 나오고 9가 나오고 또 대입하면 또 나오고 대입하면 또 나오고 대입하면 또 나오고 무수히 많이 나오겠네. 맞지? 이런 과정이 수학적 기납법이야. 도미노 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증명해야 될 수식이 나올 거야. 예를 들면은 자, 그 도미노 현상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증명을 할 거야. 오케이. 한 번만 할 거니까 잘 봅시다. 자, 이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고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거야. 자, 일단 도미노를 시작을 하려면 최초의 항을 정의를 해야 돼. 맨 처음 도미노를 나는 세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에다가 1을 박아 넣습니다. n에다가 1 박아 넣으면 요거 1 나오죠. 얘는 1항까지 합이니까 1이겠네. 성립하지? 됐지? 됐죠? 클리어.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연차적인 도미노는 넘어갈 거야 라는 사실을 부여해. 연차적인 도미노는 넘어갈 거야. 오케이? 앞에 게 넘어가면 뒤에 것도 넘어가 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얘를 하나의 명제 PK라고 하자. PN? PN이라고 하자. 이 PN이라는 명제가 있어. 이때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n이 k일 때 에이 더러워. 자,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자. 안 불렀어. 참이라고 가정한 거야.
가정을 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만약에 참이 된다면 모든 도미노는 다 넘어갈 거야 라는 설계야. 자, 일단은 요게 참인지 보기 위해서 양변에 내가 k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k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1부터 k 플러스 1까지 합의됐고 얘는 k 플러스 1을 더했으니까 얘를 묶어낼게. k 플러스 1에 2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면은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n이 k 플러스 1일 때 수식이 나온 거야.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당연히 참이 되는 거지. 얘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꼴이 만들어졌다면 이 도미노는 이제 앞에 게 넘어가면 뒤에 게 같이 넘어가는 도미노 현상이 생겼다 이거지.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n이 1일 때 참이야.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2가 참이 되고 2 집어넣으면 3이 참이 되고 4 집어넣으면 5가 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친구는 뭐다?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학적 기납법 본질이야. 오케이. 본질이라고. 이해됩니까? 근데 이 증명을 여러분들한테 풀로 시키지 않아. 절대 풀로 시키지 않아.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잖아요. 연습 문제. 얘는 모든 문제가 박스형이야. 박스형이라는 거는 보통 어느 포지션에 박스가 취해진지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메인 박스는 양변에 더하게 되는 이런 게 메인 박스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기 중에 준비하자 이 소리인 거지.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 오케이. 박스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 누적 형태, 거듭 제곱 형태, 부등식 형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돼.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내신 스타일은 치우고요. 책이 있는 거라 그냥 쓱 지울게요. 자, RPM 개념 원리 정도 책에는 보기 힘들 겁니다. 지금 제가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는 식이 예쁘게 한 줄이었잖아. 맞지?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4라고 내가 식을 적었었지. 맞죠? 맞지? 선택지가 없어. 그냥 대입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 선택지가 있을 거야. 어떤 느낌이냐? 뭐 A1이 이따 쳐. am 플러스 1은 an이 1보다 크면은 an의 2를 뺄 거고 an이 1보다 같거나 작으면 2an을 해줄 거야. 요런 느낌이야. 이런 조건부 점화식이 나와. 이해돼? 조건부 점화식. 그러니까 an이 어떨 때는 또는 n이 어떨 때는 an이 홀일 때는 an이 6의 배수일 때는 어떨 때는 위에 거 어떨 때는 밑에 거. 오케이. 그렇다면 얘들아 결국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얘네는 결국 핑퐁 느낌을 받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출제자는 이 두 식을 다 쓰길 바래. 맞아요? 맞잖아. 출제자는 보통 이 두 식을 다 쓰길 바래. 위아래 왔다 가길 하길 바란단 말이야. 맞지? 맞죠? 그러면서 어떤 사이클이 생기겠니? 반복되는 사이클이 잡히던가. 오케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잡히던가 아니면은 핑퐁을 멈춰주는 뭔가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려면은 얘네 위아래가 서로 어떨 때 같게 된다면 핑퐁이 멈춰질 수도 있어. 뭐 그런 유추들을 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일단은 느낌만 한번 보자. 얘가 4로 출발을 해볼게.
됐지? 4는 안 되겠다. 쏘리. 5로 출발을 할게. 조고 나니까 이상하네. 5로 출발했어. 5는 1보다 크지? 그러니까 뭐 따라줘야 돼? 위지. 맞지? 위에 또롱 대입하니까 3이 됐어. 됐습니까? 3을 1보다 크니까 위에 또 또롱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뭐가 돼? 1이 되겠지. 맞아요? 맞습니까? 다음 1은 여기에 있어. 들어가지. 이번에는 밑에 들어가지. 그 밑에 들어가면은 몇 배가 돼? 2배가 돼. 됐니? 밑에 가서 2배가 됐다. 자, 2배가 됐으니까 1보다 컸어. 1보다 커졌으니까 1을 빼니까 어떻게 됐어? 0이 됐지. 맞죠? 그러면 0은 1보다 같거나 작잖아. 맞지? 그러면은 0부터는 2배 하면은 계속 뭐가 돼? 0이 되지. 계속 0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면 되지요 라고 하면 문제는 이게 아니야 얘들아. 얘가 없어. 이게 문제의 핵심이야. 첫 항을 줬다면 이게 재수생들이든 재학생들이든 1년을 갈아 넣을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맞지? 안 주어지는 거야. 안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이거 점화식을 봤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예측을 하고 유추를 해야 되는 거야. 쌤이 이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얘기 했니? 얘가 반복하는 패턴이 생기던가 안 그러면은 얘가 멈춰버리던가 오케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왜냐? A1이 안 주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주어질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기본 예시였고 얘가 어딘가에서부터는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에서부터 보통은 A1부터 출발을 하던가 아니면 문제의 조건에 있는 거 AM부터 출발을 한다거나 뭐 요 둘 중에 출발하는 스타트 시점을 잡아야 돼. 오케이?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았으면 하는 건 어디서 출발할 건데 라는 거 하나만 찾아도 충분히 많이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요거부터 할까? 자, 제일 기본적인 거 먼저 할게. 예제 1이다. 자, 모든 AM이 자연수고요. A3는 4, A2, A1, AK, A2, K는 20보다 작은 K를 찾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K는 자, 점화식 적어줄게. AN이 홀이면은 6배를 할 거고요. 짝이면은 2분의 1배 한 다음에 1을 더해 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봐봐.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홀수는 무조건 짝수가 되겠네. 맞지? 이거 이 점화식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해. n이 홀이잖아. 6배 했잖아. 그럼 무조건 몇 배가 된다? 6배 되니까 짝수가 된다고. 짝수가 되면 반드시 여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네. 맞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쓰레기통 밑에 줄로 들어가면은 짝수면 2분의 1배 했다가 1을 더하겠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니? 얘는 홀일 수도 있고 짝일 수도 있는 상황이야. 이해돼요? 보통 이거 해설지 보면은 이렇게 적힙니다. 그래서 홀일 때 짝일 때 홀일 때 짝일 때 홀일 때 짝일 때 홀일 때 짝일 때 하면서 표가 겁나 생겨요. 요거 사실 요거 뭐 있는 문제집 뭐 예를 들어 보자. 뭐 이해원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시사 중키 랑데뷰라든지
드릴이라든지 뭐 킬캠이라든지 이 해설지 보면 기본 A4용지 한 장이 가득 차 있어. 그렇게 풀면 안 돼, 얘들아. 그건 설명을 해주려는 거지 그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타입을 나눠서 풀면 안 된다. 자, 쌤이 지금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될까? 자, 어디서 무조건 출발을 해야 돼? 이런 의무는 없어. 의무는 없어. 일단 눈앞에 제일 만만해 보이는 친구가 한 친구는 보일 거야. 맞지? 이 친구. 맞습니까? 근데 이 친구를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얘는 연속된 두 항의 관계야. 연속된 두 항의 관계면은 이 사에 대해서 정방향은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 정방향이 솔루션이 되는 거야. 무조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A3가 있고 연속된 두 항의 관계가 나와 있으면 A3 이후의 항은 모두 다 구해진다 이 소리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A3 이후의 항들은 다 올 클리어인 거야. 안 구해봐도 돼. 지금부터는. 알겠지? 그러면은 이 친구는 끝났네. A3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A20까지는 다 수작업으로 구하면 되겠네. 맞지? 구하면 돼. 이제 끝났어. 그러면은 안 명확한 거는 누구야? A1이랑 A2다, 그지? 맞지? A1이랑 A2다, 그지? 자, A1이랑 A2야. 지금 봐야 되는 게 나는 A1부터 출발할 거야. 오케이. A1부터 출발할 거야. 자, A1부터 출발할 거야. 왜 A1부터 출발할 거냐면은 요 조건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애들이 A3가 있으니까 거꾸로 가도 되는데 나는 A1부터 갈게. 요 조건이 보인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A1보다 A2는 커져야 돼. 그러면 A1을 뭐 별이라고 치면 A2는 얘보다 커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여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A2는 6별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A2가 6별이 됐으면 이건 명확하게 짝이지? 짝이니까 A3가 3별 플러스 1이 되고 클리어가 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별 추적해보자. 별 1 나왔고요. 1이면 홀. 맞지? 아다리 다 맞지? 그럼 끝나는 거야. 끝났습니다. 자, 이런 타입의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던져줬다면 아마 못 풀었을 겁니다. 쉬워 보여도 이게 솔루션을 들으면 이래 푸는 거였구나 라가 되지. 그냥 받으면 못 풀어, 얘들아. 알겠니?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이 친구는 스타트 시점이 명확했다. 요거였지, 그지? 맞지?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정방향으로 가는 거는 연속된 두 항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대입을 해서 이 친구들을 완성을 할 수 있다라고는 했어. 맞지? 근데 실제 지금 문제에서 핵심은 얘네들이 아니고 얘네들이야. 구해지지 않는 거. 명확하지 않는 거. 오케이? 명확하지 않는 거를 이제 A1부터 출발할 건지 A3부터 출발할 건지. 오케이? 참고로 봐봐. 얘는 A1부터 출발을 했고 A3까지 도착을 할 건데 얼마만큼 머니? 한 칸, 두 칸 정도 같지? 맞지? 한 칸, 두 칸, 맥시멈 세 칸까지 맥시멈 세 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자. 여기에 우리가 도착지가 있어. 여기가 한 A7이라고 하자. 여기가 A7이야. 오케이? 여기가 A7이야. A6 몰라. A4 몰라.
알지? 다시 A7이 있어 목적지가 영어를 잘못 읽었네. A6 몰라. A5 몰라. A4도 모르면 못 가. 너무 멀어. 여태껏 출제 전적이 없어. 근데 여태 수능 문제 중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거는 3칸이야. 요 정도 느낌. 한 칸, 두 칸, 3칸 정도는 갈 수 있다. 알겠지? 무슨 느낌이냐면 어차피 선택지는 두 종류거든. 보통 보면은 선택지는 두 종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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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면 맥시멈 8가지 정도가 나온단 말이지. 실제 8가지를 시켰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3칸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A3였으면 못 간다고. 너무 멀다고.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자, 2022년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얘들아 힘내라. 가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자, A에는 여전히 자연수입니다. 자,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는 연속된 두 항의 관계가 아니라 연속된 3항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자, A9의 최대체수는 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15번) 15번 문제 포지션에서 얘기를 하면은 킬러 문제입니다. 지금 현존한 거는 킬러 문제는 없어졌지, 그지? 작년부터 해서 요것보다는 쉽게 나올 거다 이거야. 알겠죠? 요것보다는 쉽게 나올 거다. 그다음 수원에서 최고 난도 문제 포지션입니다. 자, 지금 봐봐. A7 있고 A9가 있다, 그지? 맞지? 몇 칸이야? 2칸이야. 가보고 싶다, 그지?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 만약에 얘가 연속된 두 항의 관계였으면은 이건 그냥 첫 페이지 1번 문제 정도 수준이겠지. 맞지? 그래서 얘가 연속된 3항이 들어간다. 하나는 두 항, 세 항. 이래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으로 가고 싶은데 누가 자꾸 뒤로 땡기는 느낌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A7이 있어도 A8을, A8을 구할 수가 없어. 못 구해. 왜? 한 놈 더 필요해. 다음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너 동생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한번 출발해보자. 일단은 막무가내로 A7부터 출발해 볼게요. A7부터. A7 색깔 다른 걸로 갈까? 자, A7 40입니다. 자, 그러면 A8을 구하고 싶은데 A8은 요거 아니면 요거야. A7, A6, A7 곱하기 3분의 1. 근데 A7이 3배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다고. 자, 입국컷 당했습니다. 됐죠? 입국컷 당했어. A8 안 가르쳐 주겠다 이거야. 됐니? 그러면 위에 보자. 야, 이거 3의 배수 아니잖아. 누가 봐도 3의 배수 아니잖아. 그거 요거잖아요. 맞아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40인 건 알겠는데 얘는 누군데? 맞지?
모르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를 미지수로 잡자. K야. 설정해서 A6는 K 잡았어. 이렇게 잡았다고. 그러면은 뭐 A8은 40 플러스 K야. 자, 그러면 A8에서 이제 A9로 가고 싶은데, 야, 이미 막혔어. A9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도착한다 한들 두리뭉실한 K들만 남아있어. 심지어 이 친구는 3의 배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K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는 3P 플러스 1꼴일 수도 있고 3P 플러스 2꼴일 수도 있지. 맞지? 그렇게 나눈다 한들 A9는 문자가 남아있어. 도착해봐야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가야 돼. 자, 두 번째 타입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타입은 연속된 두 항의 관계에 대한 식을 보여줬고, 오케이. 첫 번째 예제는. 두 번째 예제는 뭐가 들어있니? 연속된 3항의 관계가 나와 있어. 맞지? 연속된 3항의 관계가 나와 있으면 이 친구는 한 개만 알아서 정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한 놈 더 있어야 돼. 한 놈 더 있어야 돼. 자, 쌤이 지금 두 개 문제를 여러 번 보고 풀어내라고 설명을 한 게 아니야. 자, 핵심을 잘 들어봐봐. 연속된 두 항의 관계성이면 얘는 정방향이 돼. 연속된 3항의 관계성이면은 정방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친구는 뭔가 한 개 더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진짜 풀어보고 싶잖아. 그러면 정방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앞으로 못 가잖아. 왜 앞으로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야지. 뒤로 가볼게요. 오케이? 어렵다. 뒤로 가볼게. 이거 고3 애들한테 한 4번인가 풀이해줬어. 똑같은 문제를. 힘내봐. 잘 봐봐. 자,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팁은 얘가 자연수고 배수냐 안 배수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A6를 잡더라 한들 문자 한 문자로 잡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디테일하게 쪼개야 되기 때문에 A6를 3종 세트로 나눠서 풀 거야. 뭐 3K 아니면 3K 플러스 1 아니면 3K 플러스 2 이렇게 3종 세트로 나눠서 풀겠다는 거야. 오케이?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가 이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A7, A6 나와 있으면은 요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있으면은 A7은 요거 쓸 수 있어. A6가 3배수가 맞으니까 얘가 3K에 A6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지. 요렇게. 됐니? 그래서 예쁘게 어떻게 됐어? A7이 K가 됐지? 맞아요. K는 얼마? 40. 그러면 A6는 뭐였다? 120. 까졌지? 클리어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 앞으로 가려고 하면 안 가지는데 뒤로 가려고 하면 가죠. 자세히 봐봐. 아까 내가 A8을 구하려고 하니까 A8을 구하려고 하니까 식이 안 나온단 말이야. 식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조건이 발생해서 나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3배수라는 전제 조건을 주니까 요게 적용이 되는 거지. 맞지? 요게 적용이 되니까 A7이 K가 나왔고
그게 4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6가 120. 그러면 연속된 두 항이 까지면은 이 친구는 클리어라는 거야. 이미 설계가 끝났어. 연속된 두 항이 있으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어 이제. 맞지? 끝이 났다고. 자, 그래서 A6가 3K일 때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보자. 3K 플러스 1일 때 해보자. 한 개만 더 해보자. 너네 표정 보니까 길게 했다가는 다 꿈나라 보네. 자, 이때 따란 애들아 힘내보자. 얘들아 힘내보자. 괜찮아. 죽지 않아.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수업을 들으면 꿈을 이룰 수 있대. 뭔 소리야? 개소리다 그치?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지? 졸리기만 하고. 그렇지만 두드려야 열려 얘들아. 매년 쌤이 하는 얘기지만 쌤이 이거 수업 한 며칠 하면은 나한테 지금 와서 고3 애들 진짜 실제 있는 일이야. 와서 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 이거랑 뭐 하나 있냐면 삼각함수 활용 도형 문제 있어요. 도형 문제. 이거 두 개 수능에 계속 나오거든.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 근데 애들이 한 4월, 5월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진짜 못 풀겠어요 라고 해. 그러다가 이제 한 9월, 10월 정도 다가오면은 다시 이거 풀고 있더라. 딴 거 맞출 게 없거든. 딴 거 맞출 게 없어 얘들아. 이거 포기하면 맞출 게 없어. 너네 그 수능에서 수학 4등급 받으면 대학 못 간단 말이야. 최저 못 맞춰요. 알겠지? 3등급이어도 뭐 가기 힘든 곳이 많단 말이지. 자, 여튼간에 잡았다. 자, 어디로 가느냐? 뒤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 이 친구가 3배수가 아니니까 위로 간다. A7은 A6 플러스 A4 됐니? 맞지? 왜? 얘가 3배수 아니잖아. 매칭 되니? 매칭 안 되면 숫자 좀 크게 적어줄까? 얘가 7, 6, 5, 6 됐지? A6 3배수 아니잖아. 그래서 윗줄 썼어. 윗줄 썼어. 그러면 얘가 40, 3K-1. 그러면 A5는 41 빼기 3K. 됐네. 거꾸로 갔지? 끝나진 않았지만 한 템포 더 가보자. A6, A5, A4, A5. 자, A5 3배수 아닙니다. 윗줄이지. 3배수 아니잖아. 윗줄이잖아. 그러니까 A6, A4, A 뭐래?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41-3K A6는 3K-1이니까 A4는 6K-40 2 오! 뭐가 나왔어? 3배수 나왔네. 맞지? 3배수 나왔지? 3배수 나왔지? 딱 걸렸지? 밑에 줄 쓸 수 있지 이제? 그러면 끝날 거야. 오케이? 밑에 줄 쓸 수 있어. A4는 이제 3배수 나왔거든요. 3배수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A4면 A4, A5니까 A5 3분의 1 A4 끝났네요. 평 하고 끝이 납니다. 오케이. 자, 쌤이 보여주고 싶은 느낌은 딱 한 개야. 뭐다? 연속된 사망이면 정방향이 안 가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정방향이 안 가진다는 거고 연속된 두 항의 관계면은 정방향이 가진다는 소리야. 알겠죠? 자, 다음 조건부 함수 조금 더 보여줄게. 조건부 수열. 이게 해봐요. 이거 3K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일 때 안 했다.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문제는 23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이것도 키워 문제네.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4K는 R의 K제곱 R의 절대값은 0과 1 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딴. 그리고 A1이 0보다 작고 AM 플러스 1 자, 이때 문제는 AM이 5보다 크거나 같은 100 이하 M의 개수 요게 문제의 도착 지점입니다. 자, 일단 전체 문제는 이러한데 일단 느낌만 보자. 느낌만. 조건부 함수니까 이런 느낌 받아야 돼. 위에 거 썼다, 밑에 거 썼다, 위에 거 썼다, 밑에 거 썼다 이런 느낌이겠지. 맞지? 느낌만 잘 봐. 보면 재밌어. 이 친구가 있어.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별이 있어. 그럼 이 친구는 3을 더하면 이 친구를 벗어나겠네. 맞지? 항상 벗어난다는 건 아닌데 3을 계속 주다 보면 언젠간 벗어날 거 아니야? 그지? 3을 계속 처먹이다 보면은. 그래서 3을 적당히 처먹여서 밖에 쫓아내면은 5보다 커지겠지. 맞지? 맞지? 5보다 커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배 해서 줄이겠다고. 그런 상황이야. 잠시만. 좀 품고 있어 봐봐. 걸려 넘을 조금. 키위를 좀 품고 있어. 아니 키위 냄새는 안 나. 키위가 들어있을 뿐이야. 모형 키위야. 여튼간에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배 시키면은 작아지겠지. 맞지? 맞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작아지면 다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3을 또 처먹이다가 2분의 1배 마이너스 2분의 1배 시켰다가 또 3을 계속 처먹이다가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하겠다 이거잖아. 이해돼? 맞죠?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상황은 자연수가 반복하길 바라면 되겠지. 맞지? 자연수가 반복할 거야. 일단 A1이 음이래. 그렇다. 그리고 맨 윗줄에 식이 있대.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스타트 시점을 잡아야 돼. 스타트 시점. 알겠죠? 스타트 시점. 뭐로 잡아야 될까? 얘들아. A1일까? 아니면 AM일까? 5 절대값이 5보다 큰 AM일까? 일단은 앞에 문제들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AN이 자연수였어. 수열들이 모두 다 자연수였어. 이해돼? 자연수였는데 이번에는 분수네. 맞지? 맞지? 자, 얘는 어디서 출발하면 될까? 솔직히 얘기하면 출발할 게 한 군데밖에 없긴 해. 명확한 게 한 개 있어. 뭡니까? 성화야, 어디서부터 출발할래? 잠정계 일평. A4. 그렇지. A4밖에 없어. 맞죠? 어디로 갈래? A8이나 A1으로 가는 거야. 왜? A1은 0보다 작다는 조건을 쓰러 가던가. 알겠지? 거꾸로 가던가. 아니면 A4가 R이니까 A8이 R제곱이라는 거 쓰러 가던가. 너는 어디로 갈래? 난 여기로 갈래. 알겠지? 왜? 그래도 명확하잖아. 명확한 쪽으로 가야지. 오케이? 여기 약간 희미해. 만약에 AN이 자연수였다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자연수가 말이 안 되지. 여튼 정수였다면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더 명확한 게 있잖아. 그지? 자, 몇 걸음 가야 돼? 5, 6, 7, 8. 와우. 4칸 가야 돼. 거지 같다. 그지? 4칸 가는 길 드뭅니다. 사실은 4칸 가는 길은 드문 거야. 수능이 아니잖아.
구모잖아, 그지? 구모는 수능이랑 결이 다릅니다. 369 모의고사는 수능이랑 결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치고 있는 모의고사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이랑 등급이 전혀 다르다고 보면 돼. 다른 시험 치고 등급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니? 자, 출발해보자. 내리고 R입니다. R의 절대값은 0과 1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3을 더하면 되겠네. 자, 풀마 5를 넘지 못했겠지. 이 장벽을 넘지 못했겠지. 요거 장벽. 무슨 장벽이야? 여튼 요걸 넘지 못했을 거 아니야? R은 풀마 1 사이니까 3을 더한다 한들. 맞지? 무난하네. 무난하네. 멀지만 가깝네. 멀지만 가까운. 뭐요? 북한이요? 뭐요? 여튼 멀지만 가까운 이웃이야. 자, 얘는 확실히 벗어났지. 오, 쉽네. 조건이 째지지도 않았어. 확실히 벗어났잖아, 맞지? 얘는 확실히 벗어났어. 그러면 확실히 여기로 와야지. 마이너스 2분의 1배. 야, 그러면 할 게 없다. 형 범위 나눌 필요도 없지. 뭐라 하면 돼? 요걸로 한번 풀고 밑에 걸로 한번 풀고 두 번 풀어주면 되겠지.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위에 거 한 번 써보고 밑에 거 한 번 써보고. 이해되니? 이해돼요? 요걸 썼으면 3 더해서 이거다 하면은 R 2분의 1은 R제곱. 위에 거 썼다면 요렇게. 됐니? 밑에 거 썼다면 4분의 1 R 플러스 2분의 3은 R제곱. 이렇게 하든가. 이해돼? 자, 쌤이 이거 적기 전에는 겁나 어때 보였어 또? 어려워 보였잖아 사실. 맞잖아. 이거 킬러 문제라고 실제는. 못 푼단 말이야. 주면은 못 풀어요. 그치만 내가 시작 포인트만 잡아주면 풀어내. 그게 겁나 신기한 거지. 스타트 포인트가 중요해. 알겠지? 설계를 잘 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R 값이 나오겠지. 뭐 R이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되네. 오케이. 요거는 2R제곱 4R제곱 빼기 R 빼기 U 인수분해 되니? 영준아 구해줘. 인수분해 되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 다 풀지 말자. 자, 그러면 여기 있다, 그지? 이 문제는 뭐냐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모른다. 얘들아. A4만 만들어졌어. 왜 몰라? A1, A2, A3를 몰라. 찾고 싶다, 그지? 이걸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거꾸로 가는 거. A1, A2, A3를 모른다. 그러면 거꾸로 가면 돼. 롤백. A4가 나왔는데 A3, A2, A1을 못 구하는 경우는 딱 하나야. 연습 경험치가 작은 거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지? 거꾸로만 가면 돼. 오케이? 거꾸로만 가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풀어서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체크해라고. 요렇게 해서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체크해라고. 이해돼? 롤백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니? 그렇습니다. 자, 킬러 문제 보고 있어요. 풀이 들으면 좀 별거 아니네? 혼자 해볼만 하네? 하는데 절대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자, 풀리는 문제 또 있네. 아까 내가 연습했던 문제 여러분들 보여준 거 연속된 4만. 오케이? 정답률이 30% 정도네. 오지선다인데 정답률이 30%야 얘들아. 찍으면 20%잖아. 맞잖아. 1번만 찍었으면 20%인데 겁나 웃긴 게 한 번씩 오지선다인데 정답률이 20%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뭐 일부러 틀린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연속된 3항에 대한 얘기와 연속된 2항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인지를 했을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스타트 기점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심플한 문제 한번 볼까? 18년도 3월 26번. 난형 26번이면은 수원 중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거라고 보면 되겠네. 첫 항이 6인 AM이 있어요. 이거는 정방향이니까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 얘들아. 자, P들을 구해보세요. P의 합, P의 합. 자,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 당연히 무슨 방향이야, 얘들아? 정방향이지, 그지? 맞지? 정방향이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해보세요. 레디고! 자, 간단하게 두 개 타입밖에 안 나오지, 그지? 맞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2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지? 오케이? 그래서 말 전 문제가 이렇게 쉬워요. 예, 옛날에 수능 타입은 요랬어. 겁나 어려운 거 한 문제, 수원에서 한 문제, 겁나 어려운 거 수투에서 한 문제, 그리고 구판 미적분에서 한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세 문제 정도 딱 주고 나머지는 쉬워. 그래서 보통 1컷이 88이었어. 이때는. 그래서 그때는 조금 88에서 뭐 어쩌다 90 넘어가지. 보통은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타입. 요번에는 요거 볼까요? 2022년도 9월 평가원 15번. 이건 킬러 문제입니다. 연속된 두 항의 관계이긴 합니다. 근데 얘는 삼지선다야.
자,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뿐이죠? 어디서 출발해야 되죠? A 5겠지. 맞지? A5. 출발할 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은 A5 자 A6는 마이너스 2분의 A5 마이너스 2. 그러면 A6가 마이너스 A5니까 마이너스 A5니까 넘기면 A5는 마이너스 2 나오네. 범위 안 맞네요. 그러면 탈락. 되지? 그리고 여기로 가면 A5 얘가 A6가 마이너스 A5니까 A5가 제로 성립하네요. A5가 제로 맞네. A5는 제로. 이렇게 가면은 A5가 2가 나오는데 범위 안 맞네. 자, A5가 제로라는 건 찾아냈어.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정방향으로 가봐야 의미는 없겠지, 맞지? 맞지? 이제 빠꾸해야 돼. 어쩔 수 없다. 그지? A5부터는 빠꾸해야 돼. 빠꾸. 삼지선다기 때문에 3번 다 해봐야 되겠지. 미리 A4를 구해놨어, 내가. A4. 됐습니까? 그래서 3개 구해놨더니 1, 0, 마 1. 종류별로 다 나오네. 됐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또 가는 거야, 또. 근데 가면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이겠지. 뭐야? 다 더하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맞지? 다 더하면 0보다 커야 되는 거. 여기서 한번 거꾸로 가볼까? 여기서 내가 안 적어놨네. 계속 가면 돼. 그러면은 얘가 4. 얘가 1이다. 그럼 얘가 3. 1이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아니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안 되네. 2분의 1 되네. A3 2분의 1 하나 나왔고요. 요거는 1이면은 마이너스 1 2분의 1 범위 안 들어오네. 한 개뿐이네. 되지? 이렇게 해서 빠꾸 계속 가주시면 되겠네. 이거 나올 때까지. 다음 참고로 이 친구 나중에 뭐 누군가한테는 인강 영상을 들을 때 그래프로 푸는 사람이 있어. 오케이? 그렇게 풀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막 요거야 뭐 이지랄 하는 풀이가 있어, 얘들아. 그래프 그려가지고 저도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백날 해봐야 얘들아 안 들어가. 얘들아 머릿속에 단 한 명도 성공한 적이 없어. 심지어 저기 서울대 약대 붙었던 친구도 이거 이해 못하고 그냥 갔어. 그냥 풀리는데 왜 써요? 약간 이런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풀이 절대 쓰지 마세요. 알겠지? 기고 학생 중에 걔가 제일 똑똑했어. 그래프 풀이 쓰지 않도록 합니다. 한 3문제 정도만 더 하면 되겠네. 자, 조건부 수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조건부 수열. 자, 수열에 AN이 있다. 2개의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아이패드로 영상 업로드 하니까 한 2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업로드 할 때. 화질은 좋은데 얘들아. 이거 사람이 할 짓인가 싶어서 저기 짱바가 났어. 화질은 좋은데 안 되겠다. 자, 이 친구입니다. 선생님이 조건부 아니잖아요. 여기 있네. 절대값은 조건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지? AN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정리해 놓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요것도 다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 같은 말이야 얘들아 이게. 오케이? 같은 말입니다. 이거 같은 말이야. 이것도 조건부 수열이야. 이거 내가 예쁘게 조건부 수열로 나타내주면은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N 플러스 6이고 AN이 0보다 작을 땐 AN 플러스 N 플러스 6이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얘들아. 조건부야 기본적으로. 알겠지? 조건부인데 그냥 너네들 헷갈려라고 절대값으로 표기했을 뿐이야. 알겠니? 자, 이 친구는 위아래 선택해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느낌의 문제도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쌤이 이 문제를 선택을 해놨거든.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해봐. 절대값이 없으면 얘들아 1 대입하면 A1, A2 3 대입하면 A3, A4 맞지? 5 대입하면 A5, A6 종류별로 1, 2, 3, 4, 5, 6, 7, 8, 9, 10 떼떼떼떼떼떼떼 40까지 합을 더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랬다면 되게 이쁘게 끝났을 거 아니야 맞잖아 맞지? 근데 지금 얘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맞죠? 맞죠? 없다고 보자 얘들아. 오케이 없다고 보자.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친구들이랑 결이 다른 부분이 보일 거야. 앞에 친구들은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로 가자 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 친구는 누적하는 결을 보겠다는 거야. 이 타입 유형이 몇 년 전 수능 문제냐면 5년 전 수능 문제. 형태 만들기 타입이 출제가 한 반짝됐었어. 21년도 수능 21번 타입 문제입니다. 형태를 만들어서 푼 타입의 누적 합 형태인데 그게 잠시 반짝했거든. 반짝하고 안 나오긴 해. 사실 안 나오긴 한데 또 언제 반짝하고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얘가 없다고 보고 한번 풀어볼게. 실이지. 그 다음은 9조 39조 39네 40 됐죠? 그럼 다 더해보자. 뭐를 기대한 거냐면은 나는 요걸 기대한 거야.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얘를 누적해서 더해버리면은 얘가 될 거고 얘를 누적해서 더한다면은 요런 느낌이야. 시그마만 붙일게. 엄밀히 따지면 수식이 안 맞아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520이라면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절대값이 없어진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난 요걸 기대한 거야. 이거 두 개가 등호이길 바라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하물며 숫자가 조금 엇나가더라도 뭔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때려봤더니 더했더니 맞아. 520이야. 등차 수열 합으로 계산해 볼게. 맞죠? 520. 항의 개수가 20개, 초항, 끝항, 항의 개수. 맞지? 즉 절대값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타입의 문제. 자, 이런 번외적인 타입의 유형들이 21년도 부분에서 잠시 유행했어요. 21년도 수능 문제 잠시 보고 갈게.
22년도 수능 문제. 좋아요. 자, 오늘은 종류별로 보잖아, 그지? 맞지? 근데 내일은 한 종류만 팔 거야. 당연히 최근 트렌드 문항 보겠지. 맨 앞에서 봤던 타입이 최근 트렌드 문항이고,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된 거, 올드한 거, 알겠지? 올드한 문제 타입입니다. 자, 일단은 22년도 수능부터 볼게. 잘 봐. 어렵지 않아요? 요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지? 이거 우리 뭐라 불러? 등비수열이라 부르지. 절대값이 있을 뿐이지. 오케이? 등비수열. 그러면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명확한 건 얘네들, 불명확한 건 부호들이겠죠. 맞지? 그럼 부호를 적당히 붙여서 마이너스 14를 만들면 되겠네? 맞지? 맞아. 이 문제는 이게 끝이야. 너무 좋다, 그지? 근데 수능 칠 때 이게 생각이 날까? 하는 거야. 아니, 생각이 안 나겠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똑같은 타입의 문제는 안 나와. 어찌됐든 이런 결이 비슷한 게 나올 뿐이지. 자, 일단은 얘는 마이너스, 얘가 올 플러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등비수열을 가지고 놀아본 친구만 알아. 밸런스가 딱 맞아. 이러면은 왜냐면 나머지 누적치보다 이 한 놈이 크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 다 더해보면은 10, 30, 30, 130, 130, 258, 258 그러면은 514 다음에는 1026 딱 플러스 2가 남았네. 맞아요? 계산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한 놈씩 뒤집어 보는 거야. 부호 한 놈 뒤집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겠니? 수치가 2배만큼 줄어들겠지. 맞지? 2배만큼 줄어들겠지. 그런 작업들 하면서 노는 겁니다. 금방 마무리가 되겠지. 오케이? 자, 이제 이거 한 문제 풀 수 있게 됐다, 그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하는 말이 뭐야? 하는 말이 뭐야? 이런 구조물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구조물적인 얘기. 오케이? 자, 이 친구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구조물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걸 쓰면 얘를 절반으로 만들 수 있어. 이 부분이 보이냐 이거야. 이 수식을 대입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수식을 이해하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거 쓰면 아래 첨자가 짝수일 땐 반띵을 만들 수 있어. 요걸 쓰면 아래 첨자가 홀수일 때 그래도 거의 반띵 가까이 만들 수 있어. 요 개념인 거지. 어때? 그 당시 킬러 문제가 그냥 풀려. 맞죠? 풀릴 거 아니야.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맞지? 우리가 남겨야 될 문제는 A1이랑 A2만 남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슥 사라질 겁니다. 이해돼요? 슥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푸는 애들은 8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또 대입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짜놓고 봐야 돼. 이 식을 쓰면 아래 첨자가 줄어들겠네. 그러면 요걸 좀 여러 번 쓰면 이거 8을 뭐 1 정도로 깔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은 A15는 A7이 될 거고 A7은
A7은 A3가 될 거야. 맞지? A3는 다시 A1이 될 거야. 둘이 만나겠네.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알겠지? 자, 또 할만한 게 재밌는 게 없나? 이게 이미지 미친 기분인가? 그거거든요. 한번 책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파일 보내드릴게요. 재밌어요, 책이. 자, 딱 이거 하나만 할까? 트렌드 문항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RPM이든 뭐든 책 좀 채우시면 주도록 할게요. 프린터물은 내일 같이 하도록 하고 책 좀 채우면서 넣으세요. 문항 번호가 안 적혀져 있는 거 보니 사설인 듯 합니다. A1은 100이고요. 모든 A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좋아하지? 자연수 좋지? 3분의 1 AN 로그 3의 AN이 자연수일 때 무슨 말이야? AN이 3의 거듭제곱일 때는 3분의 1 나눌 거야. 죽을 때까지 8이 주요이야. 3의 세제곱이면 3의 2제곱, 3의 1제곱, 3의 0제곱까지 다 까버릴 거야. 3의 인수 다 날려버릴 거야 하는 식이야. 이해돼? 맞지? 그런 걸 보면서 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6을 더할 거야. 어떤 느낌이냐? 6을 더하다가 3의 배수가 되면 3의 거듭제곱이 되면 6을 더하다가 3의 거듭제곱 3, 9, 27, 82 이런 친구들이 분기점이야. 톨게이트야. 휴게소야. 거기 가면은 계속 3을 나눠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지? 3을 계속. 이해돼? 분기점 확인되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자, 그리고 시그마 A4부터 A7까지의 합이 40이다라고 나와 있어. 모든 A1의 합은. 됐습니까? 트라이 해보세요. 오늘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마무리 해볼까? 자, 일단은 뭔진 몰라도 다 더해서 이렇게 됐다. 상황은 다 더해서 40이 됐다. 일단 느낀 점은 톨게이트를 밟았을까 안 밟았을까? 밟았겠지? 아까 얘기했던 3의 별기점을 무조건 밟았을 거야. 그지? 맞지? 그럼 이 안에는 3의 거듭 제곱들이 뭐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들어있을 거라는 건 명확하다. 맞아? 맞잖아. 이 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 별이 만약에 뭐 4제곱이면 3제곱 그리고 2제곱 1제곱 1까지 1이면 다음 7 다시 6더해서 14 그리고 6더해서 19 6 더하면 뭐 25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이 친구의 일부분을 더했더니 40이라는 걸 발견한다면 답이 나왔을걸. 맞죠? 한, 둘, 셋, 넷, 다섯, 4, 5, 6, 7. 안 맞네. 요까지가? 끝. 됐죠? 어때? 자, 얘는 정방향도 아니고 뭐시기도 아니지, 그지? 맞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야 돼. 이거까지 찾아야 될 거야. 맞죠? 거꾸로 가는 거. 요것만 찾았으면 그래도 오늘 수업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백을 하는 거는 경험이야. 많이 해봐야 돼.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알겠니? 자, 일단 고생들 했고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 쭉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